난 주식이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한다. 주식 경력은 8년 정도 된다. 학생 시절부터 했다. 주식 초보 시절 남들은 조금씩이라도 따다가 잃는다는데 난 처음부터 잃었다. 하루에도 몇 번 치는 단타 매매, 초단타, 쥐뿔도 모르면서 책을 읽고 기술적 분석을 한답시고 또 단다. 학업에도 열중할 수 없었으며 핸드폰으로 매일 시세를 봐야 했다. 주식을 시작하기 2달 전에는 학생 시절이라 돈도 없었을 때 피 같은 돈 250만 원이 40만 원이 돼버렸다. 기분이 우울했다. 그리고 주식이 무서웠다. 40만 원은 책 사고 공부하는데 포테 쓰고 손을 끊었다. 하지만 계속 주식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취업한 후로부터는 적은 액수지만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펀드에 넣었다. 난 단타에는 소질이 없는 인간인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앞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소심한 놈으로 앞날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불안해했다. 때문에 취직을 하자마자 종신보험에 들었고 앞으로는 50세 혹은 55세에 퇴직한다면 결혼하고 이것저것 계산을 해봤다. 역시 해답이 안 나왔다. 부동산은 무개념이고 결론으로 부동산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 주식을 해야 했다. 그것도 안정한 주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우량주들 중 올릴 것들은 너무 올랐고 아무리 봐도 사놓고 걱정할 주식밖에 안 보였다. 난 그래서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나라 1등 회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엔 찾을 수 없었다. 아직 상장하지를 않은 것이다. 나는 그 회사에 대해 분석을 하고 분석을 했다. 알면 알수록 이렇게 안정하고 좋은 회사가 없었다.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장외에서는 상장한다고 매년 꾸준히 소문이 나고 있으며 회사 관계자들도 상장에 대한 부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매출은 2조 원이 넘고 순이익은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주식이 시가총액 6천억도 안 된다. 내가 산 시점에서는 배당이 4%, 올해 실적을 봤을 때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6, 7%의 배당을 기대한다. 작년에 저축하듯 모아왔던 펀드를 다 환매하고 여유 자금과 약간의 어머님 여유 자금 등을 해서 1억대의 돈을 올인했다. 어머님께는 매년 배당이 은행이자만큼은 나오니 걱정 마시라 하시고 어머님 계좌로 그 회사 주식을 모두 넣어드렸다. 나는 배당이 나오면 내 몫의 배당만 주시면 된다고 하고 어머님께 못딱 맡겼다. 15년 후에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중학교 갈 때 달라고 얘기를 했다. 맥주 한 잔 먹으며 농담처럼 얘기했으나 난 진심이었다. 아직 이것이 어떻게 될진 모른다. 1년 후 생각보다는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 계좌를 어머님께 드리고 1년 동안 구경도 못 해봤다. 올해도 배당이 나온다. 은행에 적금 들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다. 아직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다. 하지만 왠지 든든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이 일어섰다고 한다.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어렸을 때 날 폭둥이라 했었다. 과연 내가 폭둥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혼자만의 공상인지 목표는 크게 노려본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기간을 짧게는 15년, 최대 25년을 잡았다. 이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진정 돈을 벌고 싶은가? 당신이 진정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 속에 존재하는 욕심이란 악마의 싹을 자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욕심이란 놈이 테마주, 세력주, 급등주, 부실주, 기타 등등 이런 쓰레기에 돈을 맡기게 되고 결국 소리 없이 계좌의 잔고는 줄어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꺼내놓고 이때 진입했으면 대박이었다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웃긴가? 잔고는 줄어만 가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생존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코스닥 쓰레기들을 거래해서 오랫동안 생존한 사람들도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소형주, 세력주, 급등주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투자 심리는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식을 거래할 때 자신이 손실을 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상한가 한 방 먹자고 5분선을 띄워놓고 진입합니다. 그렇게 성공한다면 하루에 10% 이상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맛에 취해서 다음에도 거래할 종목에 미수를 동반하게 됩니다. 역시 성공했을 시 미수분까지 더해서 원금의 20%까지도 수익이 납니다. 더욱더 주식 심리에 취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수를 쓰지 않고서는 주식을 거래할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막말로 병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뇌가 없는 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수풀로 진입합니다.
그러고 한가 한 방에 원금을 다 날리고 깡통을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깡소주 처먹고 괴로워합니다. 한강 가서 자살할까 생각도 하고 드디어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처음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누굴 욕할 것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고행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실패를 벗어나는 길은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어떠하면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거래소 우량주에 돈을 맡기고 인생을 즐기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매일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투기꾼이 된다면 이 바닥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투자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원칙을 세우지 말고 공기가 맑은 산에 가서 자신한테 맞는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원칙은 지키기만 한다면 평생 놀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지만 어긴다면 결국 인생이 파탄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꼴초가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합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게 아니라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이 우리 투자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이냥 내일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 주식을 사기 위해 전문가란 양아치한테 전화를 해서 투자금 날리고 전문가 욕을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지만 유일하게 없는 곳이 주식시장인 것입니다. 어찌 전문가란 놈이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 나이는 47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주식 얘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실패이지만 이런 실패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처음 접한 것은 20살 군생활 일병 시절입니다. 일병 시절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면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경제면에 나와 있는 주가 정보를 보면서 참 돈 벌기 쉬운 게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중 최저가 1,000원, 연중 최고가 8,000원. 그럼 1,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팔면 8배 장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주식을 살면서 10번만 사고 팔아도 평생 먹고 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잠시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복학생 신분으로 대학교 2학년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컴퓨터실에서 2년 선배가 주식을 한다고 HTS를 깔아놓고는 매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300 정도 굴렸는데 나의 군생활에서 잊혀진 주식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온몸이 찌릿찌릿한 전율까지 돋았습니다. 그 뒤 선배의 주식 계좌 개설하는 법과 HTS 설치하는 법 등을 배워서 바로 다음날 바로 주식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하고 본격적인 단타 매매를 쳤습니다. 그때 반도체가 한창 이슈였는데 나는 반도체주를 2,500원 정도에 사서 2,510원에 팔았는데 계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왜 마이너스일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매매 수수료와 매도할 때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50만원은 2주일 만에 잦은 매매로 3만원이 되었고 나는 다시 1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단타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00만원마저도 다시 20, 30만원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100만원씩 추가로 40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한 번 수익 난 게 잊혀지지 않아 계속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해 여름 대부분의 친구들은 배달 등 알바를 할 때 나는 친한 대학 동기랑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고생하니 내 수중에는 300만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00만원을 넣고 주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멘트 주식을 샀는데 나랑 같이 막노동도 하면서 주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친구가 새가 쓰면 돈 못 번다고 라고 하더니 그 친구는 300만원치를 한 번에 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그래. 새가 쓰면 돈 못 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200만원도 시멘트 주식을 사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둘은 막노동을 하면서 주가를 수시로 확인했는데 아침부터 상한가였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막노동판에서 땀을 흘려도 7만원이었는데
그날 바로 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니까요. 속으로 역시 배짱 있는 놈이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시멘트 주가를 조회하니 어제랑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조회를 해도 똑같고 그 뒤 몇 시간 뒤에도 똑같고 느낌이 약간 이상해서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니 무상 감자를 들어간다고 거래가 보름 정도 정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감자가 뭔지 액면 분할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 말에 의하면 그 시멘트는 관리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보름 정도 있다가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고 연일 하한가로 아침부터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한여름 막노동으로 번 돈이 한순간에 3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 나는 다시는 주식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새 가슴은 돈은 못 벌어도 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취업도 하였고 주식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사고 제대해보니 12배가 되었다고 마구 자랑을 하더군요. 그 돈으로 집을 샀는데 운이 좋아 집값이 또 올랐다고 하면서 마구 돈 자랑을 했습니다.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적금을 한 달에 80만 원씩 넣어서 1년을 채워야 1,000만 원을 모으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녀석이었는데 얼마나 부럽고 짜증도 나고 제가 참 세상을 인생을 헛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 2,300만 원으로 다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타, 장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면서 그때 당시 잘 나가던 STX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13만 5천 원대에 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14만 원을 넘으면서 100만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오르겠지 했는데 8만 원대까지 떨어지더군요. 참 허무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만했어야 했는데 또다시 돈을 잃고 보니 돈이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회사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테마주라는 걸 알았죠. 돈 벌려면 테마주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보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주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대통령이 거의 되는 듯한 분위기. STX 주식을 전부 팔고 이화공영을 26,000원대에 샀습니다. 투표도 하고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셨고 이제 주식만 올라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전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더군요. 불안했습니다. 18,000원까지 떨어지고 17,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800만 원 정도 남더군요. 그런데 진짜 열받고 화가 나는 건 제가 주식을 팔고 며칠 있다가 아주 쭉쭉 올라가더군요.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며칠만 참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군대에서 힘들어도 안 울었는데 중학교 때 이후 10몇 년 만에 술 마시고 울었습니다. 종목 게시판에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서 믿을 사람들 한 명도 없고 그냥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전부 개미들 돈을 쪽쪽 빠는 거머리들 같았습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본전 생각이 나서 로봇 테마주 교육주에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단타하면서 100만 원 정도 더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울트라 건설에 손을 댔습니다. 25,900원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상을 치더군요. 역시나 기분이 또 좋아졌습니다. 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리 떨어지더니 21,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화공영에서 하도 손실을 봐서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면서 한 달 넘게 가지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16,000원대에 전부 정리하고 주식은 안 하겠다고 또다시 맹세를 합니다. 주식 정리하고 잔고가 450만 원 정도 남더군요. 참 정말이지 주식해서 돈 잃고 자살한다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달 흐른 후 회사에서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주식을 사야 한다. 주식시장이 바닥이다 그러면서 신경을 안 쓰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결국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600만 원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에 들어갔습니다. 참 제 자신이 할 말이 없네요. 주식을 끊고 2년 만에 다시 주식을 시작하여 보니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한답시고 깝죽대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몇 억 이상 날리신 분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 그 돈으로 미천 삼아 허황된 꿈을 꿨었죠. 주식 투자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식으로 나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게 문제이지요.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평일날에는 놀러가지도 못하고 모니터 앞에서 초조해했던 경험들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스닥 때문에 새벽이나 돼야 잠이 들고 눈 뜨면 장 개시 10분 전부터 가슴이 뛰고 하는 모두 경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주식 계좌 정리하다가 제 주식 계좌에 180만원 있더군요. 500만원이 180만원이니 2년 동안 반토막이 더 났더군요. 이게 주식하는 분들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장기로 투자를 해봐도 반토막이 나고 세력주를 매매한다고 쫓아다녀도 반토막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생각한 건데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입니다. 500만원이 없어진들 제 생활에 타격이 없습니다. 반토막 났다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돈으로 주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웃긴 게 180만원 없는 셈 치고 맘 편하게 주식 매매를 해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원금 회복도 해보았습니다. 부담 없이 주식 매매를 하니까 즐겁더군요. 물론 돈을 벌자고 하는 짓이지만 생각해보면 투자한 돈은 전부 현금으로 찾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사람들이 그걸 현금으로 찾을까요? 아닙니다. 뭐 일부분 뺄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100억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10억이 1억 되고 1억이 1000만원이 될 겁니다. 물론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투자라는 말은 안 어울립니다. 투기가 맞겠죠. 세력주나 쫓아다니고 뜬금없는 루머나 찾고 내부인만이 아는 정보에 의해 폭락 이유도 모르고 폭등 이유도 알 수 없는 시장입니다. 카지노가 돈 버는 이유는 딜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확률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질 확률이 높은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랍시고 차트가 어떻고 하는 것도 결국 통계와 확률 게임에 불과한 거겠죠.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예측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예측이라는 것이 현실이 될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마치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처럼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죠. 2년 동안은 주식과는 인연을 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한참 주식에 재미를 붙여서 매일 주식 사이트에 돌아다니며 미쳐서 주식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흥한 자 주식으로 망한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났다가 최근에 월급과 보너스를 합하여 약간의 종자돈을 마련해서 다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종자돈을 아직까지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주가와 몇몇 관심 종목의 주가 흐름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비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 배당이라도 받으면 은행이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의 마음은 절대 우량주와 배당이 유망한 안정적인 종목만 봐야지 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 참 간사하고 요상한 것이라고. 조금만 돌아보니까 나 또한 2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아직 카지노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대한 도박 기계를 놓고서 도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가 빨리 대담하게 치고 빠지느냐 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되는 날은 1000만원 정도의 종자돈으로 오전에만 20% 정도의 수익을 올린 날도 있을 정도로 단타에는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물론 얼마큼의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했지만요. 처음에 마음은 그냥 배당 관련 우량주에 10주라도 살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저의 관심은 코스닥 테마주로 기울여지더군요. 예전 버릇이 나온다고 치고 빠지기를 몇 번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뉴스에 의존한 치고 빠지기입니다. 결과는 세금을 제하니까 6만원 마이너스가 나더군요. 총 거래 대금이 5천만원 정도 되니까 세금도 만만치 않더군요. 2년 정도 쉬어서 그런지 감이 아직 안 잡혀서 수익을 못 내고 끝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장이 마감될 시간이 오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서도 단타 매매를 한 것을 반성합니다. 아마 내일도 아침부터 폐장까지 단타로 주식을 거래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겠죠. 결국에는 최종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거래 방식은 수익률과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안정적인 매매가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점은 불변의 진리지만 마음의 안정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벌면 좋아서 밤새 술을 퍼마시고 잃으면 잃어서 술을 퍼마시고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서 와이프 자식들을 호강시켜주겠다고 하지만 그날은 내가 바로 서지 않는 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벌어서 쓴 100만 원은 내일 잃을지 모르는 100만 원이기 때문이죠. 차용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 안 잃으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매달린다면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살 수 없습니다. 100만 원 벌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사서 먹는 것이 내일 10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깡통을 찼습니다. 그 당시 연봉 4천만 원 조금 넘는 월급쟁이가 하루에 1억 2,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전날 종가로 산 주식이 다음날 부도로 거래 정지가 되고 며칠 후 정리매매. 눈물을 머금고 주당 10원에 매매하니 남은 건 미수금 3천만 원 정도. 죽음도 생각하였고 다 정리하고 행상부터 새로이 시작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우선 직장에 사표 내고 와이프한테 대충 설명한 후 가출하였습니다. 수중에 단돈 70여만 원과 승용차. 이틀 밤을 보낸 후 부도난 회사 본사에 찾아가서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를 만나보았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와중에도 안마시술소에서 16만 원짜리 안마를 받기도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미련 곰탱이였죠. 그 후 한 달여 동안 온갖 자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집에 전화했더니 아이들이 울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염치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의 배려로 사표는 반려되어 있었고 집에서는 애들 때문에 나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증권사 미수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연체로 늘어나는 이자와 계속 협박해대는 증권사 직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와이프와의 신경전이었고요. 다음 문제는 직장에서 적응 문제였습니다. 돈 갚겠다는 각서는 몇십 번 썼지만 갚을 여력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더군요. 장모님의 도움으로 처가에 묵혀놓은 토지 900여 평을 내 앞으로 등기 후 우선 장비를 투입하여 정지 작업 후 증권사에 담보로 주고 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였지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생활비와 이자로 그마저 갚기 힘든 처지가 되어 이마저 이행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이 심하지만 이제 마음을 굳히니 별 문제가 안 되네요. 우습게도 버려진 그 땅이 투기 바람이 불면서 가치가 상승하였고 처가에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월급을 압류해 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난 개인회생 신청하고 오늘 종가로 산 주식 다음날 거래도 못한 채 휴지되는 주식을 미수금으로 사도록 방치한 증권사의 책임도 물을 각오입니다. 물론 내가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그대로를 그 증권사 고객들에게 홍보할 예정이고요. 나의 처지는 주식을 거래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3천여만 원의 미수금과 과다한 채무로 주식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월을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할 때의 공허함은 마약 중독자와 흡연자의 금단 현상보다도 더 심하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모두가 대박 종목이요. 상한가 종목들이었죠. 보지 않으려 몸부림쳐도 어느 사이 나의 관심은 주식 관련 사이트였습니다. 아직도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부러웠지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깡통을 찼습니다. 그 당시 연봉 4천만 원 조금 넘는 월급쟁이가 하루에 1억 2,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전날 종가로 산 주식이 다음날 부도로 거래 정지가 되고 며칠 후 정리매매. 눈물을 머금고 주당 10원에 매매하니 남은 건 미수금 3천만 원 정도. 죽음도 생각하였고 다 정리하고 행상부터 새로이 시작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우선 직장에 사표 내고 와이프한테 대충 설명한 후 가출하였습니다. 수중에 단돈 70여만 원과 승용차. 이틀 밤을 보낸 후 부도난 회사 본사에 찾아가서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를 만나보았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와중에도 안마시술소에서 16만 원짜리 안마를 받기도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미련 곰탱이였죠. 그 후 한 달여 동안 온갖 자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집에 전화했더니 아이들이 울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염치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의 배려로 사표는 반려되어 있었고 집에서는 애들 때문에 나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증권사 미수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연체로 늘어나는 이자와 계속 협박해대는 증권사 직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와이프와의 신경전이었고요. 다음 문제는 직장에서 적응 문제였습니다. 돈 갚겠다는 각서는 몇십 번 썼지만 갚을 여력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더군요. 장모님의 도움으로 처가에 묵혀놓은 토지 900여 평을 내 앞으로 등기 후 우선 장비를 투입하여 정지 작업 후 증권사에 담보로 주고 월 50만원씩 갚기로 하였지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생활비와 이자로 그마저 갚기 힘든 처지가 되어 이마저 이행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톡촉이 심하지만 이제 마음을 굳히니 별 문제가 안 되네요. 우습게도 버려진 그 땅이 투기 바람이 불면서 가치가 상승하였고 처가에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월급을 압류해 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난 개인회생 신청하고 오늘 종가로 산 주식 다음날 거래도 못한 채 휴지되는 주식을 미수금으로 사도록 방치한 증권사의 책임도 물을 각오입니다. 물론 내가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그대로를 그 증권사 고객들에게 홍보할 예정이고요. 나의 처지는 주식을 거래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3천여만 원의 미수금과 과다한 채무로 주식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월을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할 때의 공허함은 마약 중독자와 흡연자의 금단 현상보다도 더 심하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모두가 대박 종목이요. 상한가 종목들이었죠. 보지 않으려 몸부림쳐도 어느 사이 나의 관심은 주식 관련 사이트였습니다. 아직도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부러웠지요. 참 뭐 같은 나라입니다. 피 같은 돈이 눈물이 되었네요. 증권거래소는 뭐하고 악덕 기업주를 여태껏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벌써 몇 년인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상폐되는 기업시 줄줄이 사탕 알사탕같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피도 안 나오는 개미들 피를 누가 빨아먹는지는 몰라도 다시는 주식이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주식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인가 봅니다. 남에게 주는 게 주식입니다. 돈 없고 가난한 분들은 절대로 빌려서 주식하시지 마십시오. 있는 돈도 다 펀드 모아는 놈들이나 대기업 아가리에 집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을 넘게 주식을 하여 현재 월세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희망이 있을까 하고 이분 저분들에게 빌려서 별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주식을 하였지만 결과는 제로 인생의 제로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걸 두고 10년 공부 나무아미타 불이라 하는가 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 주식을 하였지만 역시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군요.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던가요. 이제서라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주식 쳐다보느라 목숨 걸 필요 없이 딱 끊어버립시다. 증권거래소금융 감독원 악덕기업주.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분만 더러워집니다. 부디 증권거래소가 상폐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더러운 주식하지 맙시다. 10년 공부의 결론입니다. 매수금액 2,689만원 현재 상장 폐지입니다. 하루에 10만원 수익이라도 나는 좋다. 어제는 오전에 일찍 주식 매매를 마치고 거래처에 가서 수금하고 물건 팔고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20만원 정도 벌어온 것 같다. 집에 오니 저녁 8시 30분이다. 주식을 하다 보면 돈 1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다. 순식간에 잃고 순식간에 수익도 나온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장사해서 벌어온 돈 20만원은 어찌 그리도 소중하고 보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며칠 전 TV에 어떤 교수가 나와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끼치는 해악을 설명하는 것을 봤다. 소위 말해서 디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파괴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나는 주식을 접해온 지 26년째이다. 별의 별 방법을 연구해서 주식 매매를 해봤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 중에 최대한 나의 몸에 스트레스가 가벼운 매매 방법을 택하고 소액을 벌어도 가볍게 수익을 올리고 마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루에 단돈 10만 원만 벌어도 좋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자영업을 해서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정년도 없으며 그리고 거래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마도 나는 75세까지는 내가 하는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뭘 욕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루에 단돈 10만 원만 벌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가볍게 60만 원 정도 벌고 내던져 버렸다. 나는 이것도 감사할 따름이다.